제 친구는 평소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살갑게 잘하는 편이에요. 여자 사람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바로 남자 관계예요. 예를 들면 저랑 제가 아는 남자 사람 친구들 또는 아는 오빠들과 있을 때 친구가 오면 그 중에 있던 한 명과 연락을 하기 시작해요. 연락을 하고 지내거나 썸을 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꼭 여자친구 있는 남자들만 그렇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랑은 친한 오빠니까 여자친구랑도 다 아는 사이인데 제 친구랑 그 오빠랑 주고받았던 인스타그램 DM을 여자친구가 보고 난리가 났던 적도 있어요. 다 같이 자주 모여서 노는 모임에 여친이 찾아와서 다들 알고 있었냐고 울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친구를 붙들고 진짜 이게 무슨 경우냐고 화를 냈더니 자기는 진짜 여자친구 있는지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오빠 인스타그램만 봐도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도 많고 태그도 다 돼 있고 같이 자주 다녀서 모를 리가 없어요. 진짜 어디 가서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꽂히지를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저 모임 친구들 지인 중에서 술자리에서 본 오빠랑 연락을 했는데 여자친구는 물론 심지어 내년에 결혼을 하기로 한 여자친구 있는 오빠한테 그렇게 연락하고 술 먹자고 하고 친구 말로는 그 오빠가 먼저 연락하고 그랬다는데 나중에 그 여자친구분이 증거라며 카톡 대화한 내용을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그 오빠는 단답형으로 대답하는데 제 친구가 엄청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술 마시고 했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여러 번 사건이 있었던지라 자주 만나서 놀았던 이 모임 사람들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모두 이제 친구의 말을 믿지 않고 질 안 좋은 여자로 보기 시작했죠. 친구는 어떻게든 억울하다면서 다시 저희 모임에 어울리고 싶어 했는데 다들 피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사건, 마지막 문제였던 그 오빠의 여자친구분이 친구와 남자친구와 바람 폈던 내용들, 야한 농담부터 시작해서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던 대화, 정말 적나라한 내용을 모두 인스타에 올린 다음에 친구랑 그 오빠를 태그했더라고요. 이 여자친구분도 인스타에서 꽤나 팔로우가 많고 인기가 많았던 분인지라 댓글이 많이 달리고 친구 인스타에는 욕이 섞인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이후 친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폭파하고 카톡도 탈퇴하고 모든 주변 인간관계를 끊고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정말 저도 있는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연락 끊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제가 살던 집은 2층이에요. 집을 알아볼 때는 몰랐는데 입주를 하고 나니까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소음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춤을 추는 건지 쿵쾅 소리는 물론 음악 소리, 까르르 시끄럽게 웃으면서 통화하는 소리까지 너무 잘 들려서 신경이 쓰였어요. 어쩌다가 하루도 아니고 이런 날이 지속되니 잠을 계속 잘 못 자고 스트레스가 너무 받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회사 생활을 하고 집에서는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매일 소음에 시달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하고 괴롭더라고요. 일주일 이상 이런 날이 지속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최대한 기분이 상하지 않게 메모를 작성했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는 소음, 큰 발소리 때문에 힘들다고 늦은 시간은 좀 피해달라고 적어서 위층 현관문 앞에 붙여놓았어요. 다음날 그 쪽지가 구겨진 채 저희 집 현관 앞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본 순간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딱 봐도 싸가지 없고 버릇없어 보이는 여자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했죠. 안녕하세요.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제대로 잠을 청해본 적이 없네요. 밤마다 대체 뭘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쪽지 구겨서 집 앞에 버린 건 무슨 경우예요? 아씨,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러웠다고. 예의 따지고 있어 어디서. 겁나 예민한 년이 왔네. 황당한 대답에 진짜 화가 나서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말다툼을 조금 하다가 다시 집으로 왔는데 도저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이사를 알아볼 때 건물주가 4층 집도 공실이라고 했는데 제가 2층으로 이사를 했던 거였거든요. 건물주에게 다음날 통화를 해서 여쭤보니 아직 공실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괜찮으면 4층으로 이사를 가도 될지 물어보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셔서 문제의 소음을 유발하던 여자의 위층 집으로 갔습니다.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소음을 최대한 유발할 수 있도록 쿵쾅거리면서 걷고 뛰고 음악도 우퍼 스피커로 틀었네요. 시끌시끌하게 한 결과 며칠 뒤 결국 현관문을 누가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역시나 아래층 싸가지 여자였어요. 제가 위층에서 나오니 당황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어찌나 고소하던지. 아니, 너가 왜 별로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에요? 너무 예민하시네?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며칠 보란듯이 시끄럽게 했더니 결국 그 여자는 이사를 갔어요. 이제는 소음 걱정 없이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층간소음 관련 뉴스를 종종 보곤 했는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이후 저의 건물은 편안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민폐 주던 그 여자는 다른 데로 이사가서 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대학교 개강을 하고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는 성격이 밝고 친화력이 좋은 친구였어요. 어느 날 기숙사에 들어가는 길에 떡볶이랑 순대 이렇게 사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대학생에게 식비는 은근 부담스러운데 제가 먹을 것까지 챙겨주는 친구가 정말 고마웠어요. 어느 날은 곱창볶음 2인분을 포장해 오기도 하고 햄버거 세트도 2개씩 사다 줘서 덕분에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한 달 동안 항상 배부른 것 같았어요. 포장뿐만 아니라 친구는 배달도 자주 시켜서 먹었어요. 기숙사에서는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친구는 어떻게 몰래 음식을 받아오곤 해서 저한테 꼭 한 입씩 맛보라고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솔직히 배가 부른 때도 많았는데 챙겨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같이 먹어주곤 했었어요. 뭐 저도 워낙 먹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친구가 매번 음식을 사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영수증 더미를 보여주더군요. 한 달 동안 먹었던 음식 내역이고 금액이 꽤나 나왔는데 절반 금액 자기한테 입금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응? 저기 잠깐만. 아니 내가 너한테 음식을 사다 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 네가 그냥 사온 거 아니야? 내가 왜 이 돈을 보내줘야 돼? 너도 같이 먹었잖아. 정말 황당 그 자체였어요. 돈을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미리 말했다면 사실 배가 고팠어도 안 먹었거나 저렴한 것을 먹었을 텐데, 그리고 당연한 듯이 사와서는 꼭 제 상황도 모르고 사와서는 많이 사왔으니 같이 먹자고 졸랐으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슨 제가 사용하고 있던 노트북이랑 에어팟을 자기가 가질 거라고 말하는데 너무 화도 나고 괘씸한 거예요. 사실 고마운 점도 있었지만 선 넘는 행동에서 정 떨어진 것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 중에 기숙사에는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면 안 되는데 친구가 몇 번이나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기숙사에서 같이 잔 적도 있고 음식 주문해서 먹는 적도 많았어요. 이것 외에도 정남이 떨어지는 행동들을 정말 자주 했었는데 그래도 챙겨준 게 고마워서 참고 있었는데 이런 태도에 안 되겠다 싶어서 기숙사 규칙 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친구는 벌점을 받고 기숙사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집이랑 학교가 멀었던 친구는 기숙사 생활이 꼭 필요했는데 결국 돈을 더 보태서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나중에 룸메랑 같은 학과인 친구랑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식비, 커피값 등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니고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습범이죠. 친구는 이제 징계로 인해 기숙사 생활은 어려워지고 친구가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 이후로 다른 룸메이트가 들어왔는데 깔끔하고 매너가 좋은 룸메가 들어와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네요. 저에게는 항상 어울려서 다니는 친구 3명이 있습니다. 저까지 총 4명으로 종종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가고 술도 마시는 평범한 20대 초반입니다. 친구들 또래보다 제가 용돈도 많은 편이고 아무래도 돈으로 스트레스는 덜 받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친구들과 만나면 제가 잘 내는 편이에요. 사실 거의 다 제가 낸다고 볼 수 있어요. 술을 마시거나 놀러 가면 친구들은 알바를 하고 오거나 부모님에게 적은 용돈을 받고 오는 걸 알고 있기에 함께 나눠서 내기보다는 그냥 제가 돈을 내곤 했었어요. 20살 이후로 친구들과 풀빌라 여행도 가고 호캉스, 비싼 술집에도 놀러 가곤 했었는데 항상 돈은 제가 내곤 했었죠. 친구들이 미안해하기도 하고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의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는 당연히 돈을 내는 사람으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업을 제가 이어받게 되면서 사업 확장으로 인한 빚이 조금 생겼는데 아무래도 저의 돈 씀씀이를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올해는 풀파티 안 가냐, 풀빌라 여행 가고 싶다 모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단톡방에서 저의 사정을 말했더니 아니 너네 집 원래 돈 많잖아, 무슨 그런 걸로 힘들다고 말해?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어찌나 서운하고 화가 나던지 저는 일단 참았어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남자친구의 삼촌께서 풀빌라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친구 커플과 함께 커플 여행으로 저렴하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라온 여행 사진을 보고 단톡방에는 친구들의 비꼬는 대화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랑은 힘들다고 여행 안 가더니 뭐냐? 요즘 힘들다더니 여행 갈 돈이 있냐?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며칠 있다가 다시 호캉스 타령이 시작됐어요. 그것도 비싸기로 유명한 특 1급 호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참교육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 비싸기로 유명한 호텔을 가기로 예약을 했어요. 일단 예약은 하고 결제는 체크인하는 날 하는 걸로 했죠. 제가 밖에 있다고 친구 이름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체크인을 할 때
결제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지갑을 분실했다고 당황한 연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조금 당황한 것 같았는데 일단 한 명 카드로 하고 나중에 제가 다 입금해준다고 했죠. 호텔에서 룸서비스로 맛있는 음식과 샴페인도 여러 주문해서 먹고 인스타그램 업로드용 허세 사진도 많이 찍고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캉스가 끝난 다음 단톡방에 그 카드를 사용했던 친구가 정산을 하자며 결제한 금액 내역을 쭉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돈을 냈던 행동들을 당연시했던 것들에 대한 서운함과 제가 지금까지 결제했던 금액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너네들끼리 해결하고 이제 연락하지 말라며 단톡방을 나가서 전부 차단했어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 현타가 온 느낌인데 더는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비용이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친구들끼리 돈이 모자라서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쩔쩔 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돈은 아깝고 힘들면서 제 돈은 쉽게 썼던 친구들, 이제는 안 만나려고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헤어졌지만 전에 만났던 저의 여자친구를 사연 보내봅니다. 제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만난 여자친구예요. 수수하고 참한 여자친구 모습에 반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업이 아직 미비할 때였는데 저의 그런 모습까지도 다 알고 항상 응원해주는 착한 여자친구였어요. 사귄 지 1년 정도 됐을 때 여자친구에게 1주년 기념일 선물로 무얼 해줄지 물어봤는데 늘 예전부터 가슴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라며 가슴 성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전 상관없었는데 여자친구는 늘 컴플렉스여서 그런지 자신감이 없어하고 가슴 성형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차라리 갖고 싶은 가방이 있으면 가방을 사주겠다고 말해보았는데 가슴 성형이 가장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알겠다고 하고 여자친구는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로 가슴 성형 상담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해주는 게 맞나 싶었지만 여자친구가 가슴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선물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가슴 성형 수술하고 싶은 병원에서 수술 날짜도 잡고 왔어요. 수술비는 무려 1,000만 원이나 했는데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는데 큰 선물 준다 생각하고 해줬습니다. 가슴 성형 후 어느 정도 자리가 잡자 가슴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더라고요. 노출이 있는 의상도 자주 입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남자친구인데 너무 신경이 쓰여서 여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자기 요즘 의상이 너무 노출이 심한 것 같아. 인스타그램 피드도 다 노출이 있는 사진만 많고 옷은 좀 가슴을 가리는 걸로 입어보는 게 어때? 그렇게 안 입어도 몸매 정말 좋아 보여. 최대한 좋게 얘기했는데 이야기 끝나자마자 표정이 싹 굳으면서 오빠 고리타분하게 좀 굴지 마. 요즘 다들 이렇게 입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노출이 심해지는 의상과 갖고 싶은 명품만 이야기하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변해간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헤어졌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잊고 사업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어느 날은 외제차 산 것을 카톡에 자랑하듯이 올렸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즘 자꾸 생각난다는 둥, 하던 사업이 잘 되고 있냐는 둥.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전화가 와서 황당 그 자체였어요. 목적이 뻔히 보이는 연락이어서 괘씸해져서 저는 너 같은 된장녀 다시는 연락할 마음도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차단한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전화 끊자마자 바로 전화랑 카톡 다 차단했어요. 똥차 가고 벤치 온다더니 이제 저한테도 좋은 여자친구가 생기겠죠?